이렇게 하시면은 마나 모자라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세요. 스킬 거의 못 쓰실걸요? 도화가 1인분을 못해요. 안녕하세요, 꽃가버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화가 파티 스킬트리입니다. 2022년 1월 12일 도화가가 나왔죠. 뭔가 제 생일을 기념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 뭔 개소리야? 많은 분들이 스킬트리 연구를 하시고 레이드를 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변 분들 봤을 때 많이 안타까운 세팅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레이드 가면 진짜 도화가 1인분은커녕 0.5인분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세팅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파티 스킬트리 올려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인 스킬 연구는 한 2시간가량 트리시온 안에서 스킬 읽어보고 스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스킬들을 한 번씩 사용해보고 트라이포드 변경해서 또 사용해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탄도 돌고 빠른 매칭으로 데칼만 한 3시간가량은 돈 것 같아요. 재밌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스킬트리, 기본적인 스킬트리, 카운터가 들어간 스킬트리, 스킬 운용 방법, 주의해야 되는 점들, 그리고 몇 가지 팁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카렐리고스, 한우마탄, 발탄 2관문, 아브레주드 1관문을 제외한 카운터가 필수적이지 않은 레이드에서 활용하는 아덴 게이지와 무력화가 강점인 기본 스킬트리고요. 극단적으로 스킬 포인트를 아끼자면 환영의 문은 1레벨, 난치기의 이동 속도만 빼고 낙인까지 사용하셔서 308포인트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확실히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356부터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384포인트가 되시면은 모든 스킬을 10레벨을 찍어서 스킬트리가 완성됩니다. 스킬트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업, 두 번째로 낙인. 쿨감 세팅이 되면 난치기 스킬 하나로 낙인 무한지속이 가능해요. 이속 공속 버프는 덤, 그리고 댐감. 해그리기의 공속 특포는 난치기 공속과 중복이 안 되기도 해서 댐감 특포를 넣어 안정성을 올렸어요. 보호막, 아덴, 무력.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마나 세팅. 마나 각인을 맞추는 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각인들의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 마나 각인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마나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룬가트 포로 해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룬 같은 경우는 다른 스킬에 동일한 룬을 낄 때 더 효율이 좋은 스킬에 상위 룬을 껴주시고요. 상위 룬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당연히 다 껴주시면 됩니다. 단재 심판 룬이 없으실 경우에는 집중 룬을 껴주시면 되는데요, 해우물과 난치기가 마나 소모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최상위의 집중 룬을 우선적으로 껴주세요. 세팅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무한 낙인을 위해 난치기의 쿨감 보석을 최우선적으로 맞춰주세요. 아무래도 처음 나온 캐릭터다 보니 스킬 이해도 때문에라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MMORPG의 특성상 너무 큰 차별화, 특히 데미지 관련 버프들의 큰 차별화를 둬버리면 말 그대로 직업의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발진들 또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비슷한 스킬들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본캐인 바드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점, 해그리기, 바드의 천상현주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24m 공버프입니다. 다른 점은 기본적인 공속, 마나 회복 속도 증가 버프가 없고요. 대신에 강인함이 있고 미니 수호연주 같은 15% 데미지 감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포드는 쿨감이 없고요. 아덴 게이지를 채워주는 트라이포드는 정말 미미하게 채워주거든요. 타격이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미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공버프 자체를 안전하게 사용하자, 확실하게 사용하자 해서 피격 면역 껴주었고요. 두 번째 트라이포드는 이 두 개에서 굉장히 많이 나뉠 거예요. 이걸 끼게 되면은 천상의 헌자와 비슷한 공속 버프도 같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기본 데미지 감소가 15%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것까지 해주셔야 수호의 헌자와 비슷한 특포를 다 찍으면 35%까지 데미지 감소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해주셔야 그나마 데미지 감소가 원활합니다. 공속은 난치기에서 공속 버프가 따로 들어갈 예정이고, 해그리기와 난치기의 공속 버프는 서로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그리기에서 공속을 빼주었고요. 확실한 데미지 감소를 넣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론 공버프. 두 번째 공버프인 해우물입니다. 바드의 음파진동과 비슷한 장판 버프이시고요. 파티 만화 회복. 정말 애매하게도 여기에 만화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도화가 또한 만화가 정말 모자란 서포터 캐릭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 버프를 꼭 밟으셔야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플레이입니다. 음파진동과 좀 다른 점은 무력화가 약한 편이고요. 전상현주와 비슷한 해그리기의 강인함이 있고 강인함 트라이포드가 없습니다. 대신 쿨감이 여기 있네요. 다다니트 스킬이다 보니 기운 강화를 찍어서 아덴 게이지를 좀 채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아덴 게이지를 엄청나게 채워주는 아덴 전용 스킬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해그리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버프기 때문에 쿨감 찍어서 자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트라이포드는 0.5초마다 2초 동안 총 4번 5%의 보호막을 주는 건데요. 워낙 만화가 딸리고 보호막 자체가 좀 미미한 편이고 도화가가 보호막 스킬이 좀 많아요. 즉각적으로 만화를 회복시켜주고 파티원까지 다 같이 회복을 시켜주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트라이포드는 만화 회복이더라고요. 마지막은 공버프. 낙인 버프 설명 들어갈게요. 낙인 버프가 있는 스킬은 먹물세례, 난치기, 호전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먹물세례는 쿨타임이 8초, 먹물낙인의 지속시간은 6초, 호전몽의 쿨타임은 16초, 먹물낙인의 지속시간은 10초, 난치기의 쿨타임은 24초, 먹물낙인의 지속시간은 12초. 난치기는 쿨타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킬의 메커니즘 자체가 지속형 장판 스킬이기 때문에 약 3초간 지속을 해서 3초가 플러스된 15초 낙인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어떤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딱 하나의 스킬만 사용하셔도 먹물 낙인이 무한 지속이 가능합니다. 모든 스킬은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먹물 세례는 재사용되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낙인의 미스가 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낙인을 묻혀줄 수 있고요. 쿨타임이 짧다 보니 단죄 다음에 바로 심판룬을 터뜨리기 가장 적합한 스킬입니다. 호전몽은 원거리에서 유도로 낙인을 묻혀줄 수 있는 편리한 낙인 스킬입니다. 하지만 결국 난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파티원의 공격 속도도 올려주고 이동 속도도 올려주는 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물 낙인에 비해서는 이 두 가지 트라이포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딜러분들의 각인이 개편돼서 좋은 딜각인들이 많이 생겼고 상위 티어에서 공컷 제도가 사라짐으로 공격력 각인들을 끼기 시작하셔서 대부분의 딜러분들이 이제 전기 흡수를 끼지 않으시죠. 군단장 세트 장비인 갈망 세트와 함께 딜러분들의 좀 부족한 공속과 이속을 챙겨줄 수 있는 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낙인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 주의하실 점으로는 파티원을 장판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에게 한 번이라도 꼭 격추를 시키셔야 12초짜리 낙인 디버프가 적에게 생길 수 있으니 무조건 적에게 맞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속 장판형 스킬이라고 한들 재사용되기 시간이 너무 긴 스킬입니다. 적에게 맞아서 스킬이 캔슬되거나 적에게 격추를 못했거나 등에 낙인을 묻히지 못하는 긴 공백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쿨타임을 맞추셔야 합니다. 9초의 재사용되기 시간만 감소시킨다면 무한으로 낙인 지속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엔 신속으로 31%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하고 5레벨 보석으로 10% 감소를 시켰는데 낙인이 무한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드의 광시곡과 비슷한 미리네입니다. 광시곡과 조금 다른 점은 마지막 트라이포드가 1초간 75%, 바드는 3초 버프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데미지 감소는 없어요. 첫 번째 트라이포드로 선택을 해줘야만 자신의 받는 피해가 줄어듭니다. 정말 범위기 찍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데미지 감소 찍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제 체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트라이포드는 쿨감. 너무 찍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면역을 찍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쿨감 특포가 너무 매력적인 이유가 두 번째 트라이포드라 그런지 쿨타임이 감소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어쩔 수 없이 강이나. 마지막 트라이포드는 댐감. 광시곡과 확실히 다른 점은 광시곡은 지정 스킬인데 반해 미리네는 자신을 주위로 버프가 들어가고요. 광시곡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잘만 쓰신다면 굉장한 사기 스킬이에요. 환영의 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스킬이 아닐까 해요.
게이트를 열어주는 스킬인데요. 첫 번째 트라이포드는 경직 면역, 빠른 시전 둘 다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스킬이라도 마나 트포를 찍어주셔야 마나가 모자라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서 많은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화가의 1인분이 가능합니다.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피격 면역이 그다지 필요 없기도 하고요. 넘어지는 피격 면역을 피해보겠다 등에서는 시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전 속도가 빨라지는 건 조금 매력적일 수 있겠으나 마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트라이포드에서 정화를 찍어주시면은 주변에 성스러운 부족 효과를 써주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이 스킬이 디자인돼서 나왔을 때 파티원에게 위험한 장소로 가서 트롤 짓을 해버리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두 가지 스킬인 것 같아요. 슈퍼 세이브에서 특히나 좋은 면모를 보이는 게 대부분의 위험한 패턴 전에는 보스가 상태 이상기를 걸고 나서 위험한 데미지의 스킬을 쓰는 그런 연속 패턴이 있거든요. 그냥 디버프를 없애는 용도도 물론 좋겠지만 더 슈퍼 세이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트라이포드. 디자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파티원을 같이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일명 트롤 짓을 할 수 있는 강인함이 들어가서 발탄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사하지 않도록 효과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확실히 딜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딜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트포라는 점. 그리고 환영의 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덴 게이지를 어마어마하게 채워주는 스킬이에요. 보통 아덴 게이지는 각성기를 제외한 일반 공격, 스킬을 적에게 적중시켜야만 게이지가 차는데요. 이 스킬은 데미지가 전혀 없고 슈퍼 세이브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지 않나, 버려지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아덴 게이지를 채워주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특화에 관련돼서는 특화를 아무리 올려도 게이지가 차는 양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이지를 많이 채워주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풍혈은 또한 스킬에 적중해야만 아덴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는 룬이기 때문에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흩뿌리기입니다. 9m 부채꼴 형태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이고요. 첫 번째 트라이포드에 넓은 공격 많이들 찍어주시는데 범위가 조금이라도 넓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보호막을 드릴 수 있는 스킬이 되겠지만, 이 스킬 또한 마나 트포를 찍지 않으시면 정말 마나 부족 현상이 허덕이실 거고, 이 스킬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스킬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도화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시고요. 제가 써봤는데 공격 범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미리네처럼 확실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스킬도 아니고, 보호막의 시간 또한 4초로 바드가 가지고 있는 수호의 연주 8초에 비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트라이포드는 직선극기, 원래 이런 식으로 부채꼴 형식으로 나가는데 원거리 분들에게 활용해 주거나 멀리서도 언제든지 보호막을 줄 수 있는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마지막은 보호막. 잘 쓰면 굉장히 사기적인 스킬인데요. 발동이 엄청나게 빠르기도 하고요. 쿨타임이 14초밖에 되지 않는데 무력화가 무려 중상이에요. 무력화 써주기가 너무 좋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쿨타임이 작기 때문에라도 무조건 마나 트포 찍어주셔야 해요. 다음은 콩콩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킬이죠. 붓을 이용해서 점프를 3번 하고 주변 파티원에게 보호막을 씌워주는 스킬이에요. 범위 또한 꽤 넓은 편이고요. 첫 번째 트포 범위 증가를 찍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기에서라도 기운 강화를 찍어서 아덴 게이지를 채워주는 스킬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막, 세 번째로는 보호막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효과, 마지막으로 한해 끄기입니다. 바드의 사운드 홀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사운드 홀릭과 비슷하면서 보호막까지 있는 흩뿌리기보다는 무력화가 조금 낮은 스킬일 수 있겠으나 원거리에서 사용하기도 간편한 스킬이고, 두 번치기 트라이포드, 지속장판 트라이포드까지 껴주면 아덴 게이지 트라이포드가 가장 빛을 발하는 스킬이에요. 순간 아덴 게이지 회복량 가장 높은 스킬입니다. 적당량의 무력화, 간편한 원거리 스킬, 그리고 큰 의미는 없겠지만 데미지가 높은 스킬입니다. 아덴 게이지를 회복하거나 무력화가 필요한 상황에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카운터 스케이트리를 소개해드리자면 기본 스케이트리에서 한해 끄기 대신에 카운터 스킬인 올려치기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가 필수인 레이드, 카렐리고스, 하누마탄, 발탄 2관문, 아브레슈드 1관문에서는 꼭 들고 가셔야
가셔야 하는 스킬트리입니다. 필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레이드에서도 내가 직접 카운터를 쳐서 딜각을 만들어 드리고 싶을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최소 스킬 포인트는 264포인트고요. 356 스킬 포인트를 맞추시면 스킬트리가 완성됩니다. 찐찐막으로 카운터 스킬인 올려치기, 아덴 게이지를 채우기 위한 트라이포드, 강인함 트라이포드까지 껴주시고요. 이 두 가지는 PVP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라이포드들인데요. 이 트라이포드들은 회전형 스킬들로 바뀌게 되면서 마지막 공격이 카운터 어택으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격이 카운터 어택이 가능한, 거기다 강인한 효과까지 들어가는 이 트라이포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의 세 번째 트라이포드는 데미지 관련된 트라이포드라 서포 세트 장비에 서포 특성에 서포 각인에 서포 스킬 세팅을 하시면 데미지에 관해선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덴 게이지를 회복하는 양 또한 데미지와는 관련이 없고요. 올려치기 또한 아덴 게이지를 회복하기 때문에 굳이 한해 끊기 트리와 카운터 트리 두 가지를 나눠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아덴 게이지 세팅이 되시면 한해 끊기의 아덴 게이지 회복량이 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덴 게이지 세팅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지금에서도 꽤나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럼 직접적인 레이드 영상 보시면서 스킬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꽃가버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가 늘었다. 시청자가 늘었다. 제가 이게 말랐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커요. 아니 방광이 크다고요. 방광. 이리 오너라. 랭크 모너라.